안녕하세요. 분광광독의 원리와 사용법을 설명드릴 대성고등학교 화학동아리 C랩 조성현입니다. 첫 번째로 분광광독의 원리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 분광광독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광광도법이란 빛을 이용하여 물질의 정보를 알아내는 방법을 말합니다. 분광광도계는 분광광도법을 이용하여 물질의 정보를 알아냅니다. 분광광도계는 크게 광원, 샘플, 감지기로 구성됩니다. 광원에서 나온 빛이 샘플에 투과되면 샘플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합니다. 감지기는 흡수되지 않고 통과된 빛을 분석하여 샘플이 어떤 파장의 빛을 흡수했는지 흡광도를 알려줍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파스코 분광광도계의 광원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샘플을 넣으면 여기 있는 감지기가 흡광도를 분석하여 알려줍니다. 분광광도계의 용도는 크게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성 분석은 람다 맥스, 즉 최대 흡수 파장을 통해 물질의 종류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마치 불꽃색을 통해 물질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 이 사진은 디클로로메탄에 녹인 카페인의 흡광도 그래프입니다. 274.7 나노미터에서 람다 맥스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질의 그래프 개형이 이와 비슷하고 람다 274.7 나노미터에서 람다 맥스를 가진다면 그 물질이 카페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량 분석은 비어 람베르트 법칙을 이용하여 미지 용액의 농도를 확인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정성 분석을 할 때 분광광도계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선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한 후 이따 영상 자료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파스코 기기에 전원을 켠 후 기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1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을 줍니다. 둘째, 샘플 시료와 바탕 시료를 큐벳의 4분의 3 지점까지 채웁니다. 여기서 샘플 시료는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용매에 녹인 용액을 이야기하고 바탕 시료는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이 없는 순수 용매만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큐벳에 투과되면 용질에 의한 흡수 산란도 일어나지만 용매에 의한 흡수, 셀과 용매에 의한 산란도 일어납니다. 용질의 정보만 얻고 용매, 셀에 관한 정보를 없애기 위해서 바탕시료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 파스코사의 스펙트로메트리 앱을 킵니다. 네 번째, 분광광도계로 들어가는 빛을 모두 막고 어두움 보정을 합니다. 다섯 번째, 바탕시료를 넣고 바탕시료 보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샘플 시료를 넣고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분광광독의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총 5가지로 2가지는 용매에 관한 주의사항, 3가지는 큐벳에 관한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용액의 흡광도가 1.0 부근이 되도록 용액을 물킵니다. 순수한 시료만의 흡광도를 측정하기 위해선 시료가 용매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용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 용매의 물리적 성질들이 변합니다. 대표적으로 용매의 굴절률이 변하죠. 예를 들어 굴절률이 1.33인 물에 설탕, 서크러스를 추가하여 5몰 농도 설탕물을 만들면 굴절률이 1.55까지 증가합니다. 일반적으로 0.01몰 농도, 즉 10m몰 농도 이하로 측정할 경우 시료가 용매에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학 생물 분야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시료는
흑광도가 1 이하면 농도가 10mmol 농도 이하이기 때문에 흑광도가 1.0 이하가 될 때까지 용액을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용매의 UV 컷오프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매의 UV 컷오프 이하의 파장대에서는 빛 투과에 용매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아세톤은 331나노미터 이하의 파장대에 영향을 줍니다. 즉 331나노미터 이하의 파장대에서는 흑광도가 용매에 의해 왜곡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셋째, 용도에 따라 큐벳의 종류를 달리해야 합니다. 350나노미터 이하, 즉 울트라 바이올렛 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석영 큐벳을 사용해야 하고 350나노미터 이상, 즉 가시광선 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석영 큐벳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큐벳을 사용해도 됩니다. 즉 울트라바이올렛 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플라스틱 큐벳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넷째, 큐벳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큐벳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큐벳에 흠집이 생기면 빛이 산란되어 실외 흑광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벳을 세척할 때에는 물로 1차 세척, 에탄올로 2차 세척을 해야 합니다. 아세톤으로 세척을 한다면 큐벳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화학 튜터 분석화학 교재에서 내용을 발췌하였고 이후 실제 사용 영상으로 분광광독의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스코 기기에 전원을 켠 후 10분 정도의 예열 시간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바탕시료를 큐벳의 4분의 3 지점까지 담습니다. 여기선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용매가 바탕시료입니다. 세 번째, 샘플 시료를 큐벳의 4분의 3 지점까지 담습니다. 여기선 희석한 카페인 용액이 샘플 시료입니다. 네 번째, 파스코사의 스펙트로메트리 앱을 켭니다. 다섯 번째, 큐벳 삽입부에 들어가는 빛을 차단한 후 어두움 보정을 합니다. 여섯 번째, 먼지를 닦은 바탕시료 큐벳을 큐벳 삽입부에 넣은 후 기준 보정을 합니다. 일곱 번째, 바탕시료 큐벳을 빼고 먼지를 닦은 샘플 시료 큐벳을 큐벳 삽입부에 넣은 후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여덟 번째, 흑광도가 1.0 이상일 경우 적절히 희석해 다시 측정합니다. 적절히 희석한 후 제대로 측정된 카페인의 흑광도 그래프입니다. 이상으로 분광광독의 원리와 사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